당신은 다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이 12척의 배에 우리 국민 모두를 싣고 항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유승민 후보 당선시켜 주시겠습니까?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최근 며칠 사이에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서울의 대학들 앞에 가서 젊은이들도 그냥 주로 인사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고맙습니다. 5월 8일까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5월 9일 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좋은 결과 확신합니다. 자, 유승민 후보의 상황 이런 걸 두고 전화위복 아니면 세옹지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바른정당 지금 집단 탈당 사태 이후에요. 최대 위기를 맞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응원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지금 바른정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심정수 차장? 네, 지금 집단 탈당이 뉴스가 있었던 2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한 사흘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흘 사이에 한 푼 한 푼 모여가지고 무려 3억 3천만 원 가량의 후원금이 사흘 동안 거쳤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 3월 말부터 지난 5월 1일까지 거쳤던 게 그게 한 40일 사이에 2억여 원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요 3일 사이에 거친 건데요.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후원금은 많이 거쳤지만 이게 과연 투표일에 표로 연결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렇죠. 어쨌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황영철 의원에 이어서요. 정운천 의원도 자, 탈당을 철회하고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 3일 동안 유권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은 바른정당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승민은 진정한 보수의 희망입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를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방금 정운천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정운천 의원을 전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정운천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회견 내용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자, 예. 탈당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가 다시 당에 남겠다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전주가 이번에 32년 만에 저를 선거혁명으로 당선시켜 주셨잖아요. 네. 아무리 제가 그런 마음이 갖는다 해도 현장에 가서 수렴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네. 한 3일 동안 우리 유권자들한테 수렴을 한 후에 네.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바로 1일 날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부 수렴을 1,600명 가지고 전부 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이제 꼭 지켜달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바른정당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 의원님은 일단 탈당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셨고 그 이후에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응원이 쏟아지는 분위기로 전환이 됐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도 혹시 영향을 좀 미치진 않았는지요? 제가 뭐 탈당을 확실하게 밝힌 적이 없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 장례식을 끝내고 1일날 저녁에 한번 오라고 해서 갔는데 네. 그때 이제 보수 단일화 제안이 이제 유승민 후보에게 한 그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탈당 얘기가 나와서 네. 아침에 모이자 7시 반에.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홍문표 의원이나 여러분들한테 나는 현장에 내려가서
확인을 수렴을 한 연후에 결정해야지 내 마음대로 못한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탈당파 의원들의 입당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 탈당파 의원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들은 얘기는 있으신지요? 아니, 듣진 못했고요. 네. 추박 패권 세력이 민낯이 드러나 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추박 패권 세력을 제대로 청산을 못해서 저희들이 정당을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네. 정말 이제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고 이제 지혜를 모아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예측은 해봅니다. 네. 자, 일단은 탈당과 잔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이 과정 중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양측에서 혹시 연락,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든가요? 1일날 탈당하고 난 연후에 5차 TV 토론이 8시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아마 착잡한 그러한 얘기를 우리 유승민 후보가 하고 네. 11시 반쯤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주셔서 호남에서 그렇게 보수의 유일한 정선장까지 나오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네. 대12척 고급부주 제일 중요한 분이 정의천 장관님이시다.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한 거가 저한테는 이제 가슴을 울리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중앙하고 연결을 하면 제가 현장에 그 수렴하는 과정에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저희 다른 분 전화는 안 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 1,50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1,500명. 1,500명의 의견을 사흘 동안 수렴을 해서 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조금 전에 심정숙 차장이 유승민 후보의 이 상황을 보고 응원이 이어지는 것, 이게 후원금이 도달하는 것도 좋지만 표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민동용 차장은 이게 표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상황에서 표가 이어진다는 말씀은 네.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사실은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네. 당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이런 어떤 바탕으로 봤을 때 유승민 후보가 당선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어쨌든 이미 표가 결정돼 있는 사람들이나 네. 또는 보수 쪽에서 갈팡질팡하고 약간의 마음을 좀 흔들리던 사람들이 심정적인 지지를 이제 표현하는 것 정도까지는 갔지만 네. 이것이 유승민 후보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율을 또는 득표율을 높이는데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투표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요. 자,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박수영 기자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네. 오늘 제가 한 전직 의원을 만났는데 네. 이 전직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표 중에 가장 무서운 표가 동정표다. 아하. 이 동정표라는 게 저 사람 어떡하지?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표가 몰린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승민 후보의 표정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거든요. 네. 좀 약간 우울해 보이고 약간 우픈 모습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표가 그러면 몰릴 수도 있고 그동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도 잘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좀처럼 후원금으로 이어진다거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진 않았었잖아요. 네. 유권자들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더 유권자들이 뭉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후원금으로 이어지고 또 입당도 이어지고 이런 모습이 표로도 조금은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집단 탈당 사태 이후에 유승민 후보에게 쏟아지는 관심,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들어보시죠. 친박들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이제는 모두 하나가 돼서 5월 9일 우리가 압승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에 나갔던 분들, 복당하시는 분들, 우리 안동시민 여러분 다 용서해야 되겠죠? 복당 지키는 게 맞죠? 사무총장 어디 가분? 그래 좀 부탁합니다. 홍준표! 자, 양박이라고 욕했던 친박과도 다시 손을 잡고 그리고 또 분명히 밝혔습니다. 탈당파 의원들 빨리 한국당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 진짜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대통합을 이루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모양새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보수 대결집을 해야 된다. 우파표가 모아야 된다. 뭐 찌개 짝대기 하나라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뭐 홍준표 후보가 가는 데마다 하고 다니는데요.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지금 이렇게 가리면서 지금 한가할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그 홍준표 후보가 그 갔던 행보에도 사실은 지금 무소속이 됐던 친박 중진인 정가변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네. 정가변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지만은 홍준표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박이거든요. 네. 같이 가면서 뭐 어차피 친박이나 이런 분들 다 풀어주실 거죠. 그랬더니 홍보가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어쨌든 막판까지 우파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 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이 지지율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한국당 대선 후보로 당선됐던 홍준표 후보, 처음에 굉장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것 같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다면서요. 서로 감싸고 도와주려고 나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그 의원이 바로 나경원 의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에 가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을 비판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반기문 후보 측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그 이후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광주에 나서서 당주에 가서 무엇보다도 이 여성 비하 논란에 시달렸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불모제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도 여기 가서 10%만 좀 지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나경원 의원은 한술 더 떠서 15%를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특히 TK, 보수의 표심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의 지지율, 홍준표 후보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하고 점심 무렵에 저 광주에 가기 직전에 통화를 했는데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4월 둘째 주만 해도 8%였어요. 네, 8%였거든요. 한 자릿수였습니다. 한 자릿수. 네. 그런데 지금 5월 첫째 주, 5월 4일인 오늘 27%로 껑충 뛰어오른 모습이고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어쨌든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 보수 표심이 가야 할 자리로 특히 표심이 지금 몰리고 있다. 막판으로 가면서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며칠 안 남은 대선, 과연 요 며칠 사이에 이 지지율이 또 요동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지켜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